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가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휴가 많았던 5월, 지역 상권이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두꺼비 습지 살리기에 나선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포역에 도착한 기차에서 배낭을 맨 승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4일만 휴가를 내면 최장 11일을 쉴 수 있다 보니 어버이날에도 승강장은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엄마랑 언니랑 같이 목포에 맛있는 낙지랑 그다음에 요즘 그 해초 비빔밥, 꽃게 비빔밥 그거 먹으러 왔는데 먹을 생각이 너무 설레고. 지난 황금 연휴 6일 동안 목포역에는 하루 10,000명 가까운 이용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주말 평균 이용객 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역대급 징검다리 휴일로 지역 상권도 모처럼 특수를 맞았습니다. 목포 대표 관광 명소인 해상 케이블카를 찾은 시민들로 북항 승강장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곳은 지난 주말 하루 10,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지난 19년 개장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지역 대표 음식점들도 몰려드는 손님으로 오랜만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짜 가득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빵이 많이 부족해서 손님들이 대기 시간 한 30분 넘게 동안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실제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만 20만 명가량이 목포를 방문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축제 등이 개최된 전남 지자체 곳곳에서도 역대 최대 방문객 경신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달산 둘레길 걷고 그다음에 케이블카 타고 그리고 장터에서 맛있는 거 먹고 빵도 사고 그리고 여행 잘하고 가고. 지속된 경기 침체로 지쳐있던 시민들과 지역 상권 모두 모처럼 숨통을 틔운 황금 연휴였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산개구리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원래 물길이 없던 곳인데 최근 정비를 마치고 도랑이 생겼습니다. 섬진강과 맞닿은 이 땅은 과거 두꺼비가 산란하던 습지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물이 말라갔고 두꺼비 서식지 주변으로 건물과 구조물이 갈수록 생기면서 터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광양시 다안면 섬진강 주변에는 주요 두꺼비 산란지 4곳이 존재했습니다. 현재 이곳을 뺀 3곳은 매립이 끝나서 서식지 기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최근 마지막 남은 서식지를 직접 사들여 습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작은 웅덩이와 수로 조성은 마쳤습니다. 시민 모금을 통해 760제곱미터 규모 땅을 완전히 매입하면 본격적인 습지 복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매입 운동을 해서 이 땅을 사서 광양시에 기부 체납을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습지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은 시 지자체가 이것들을 이제 책임 있게 좀 보호하고.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던 옛 습지를 기억하는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복원 사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길을 다시 잡아가지고 옛날 그 쏙가처럼 다시 원형 복구를 하려고 현재 그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건강한 생태계를 상징하는 지표종 두꺼비. 두꺼비 울음소리가 섬진강에 울려 퍼질 날을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연휴 마지막 날. 젖은 잔디 위로 초등학생 꿈나무 축구 선수들이 공을 쫓습니다. 서로를 향한 몸싸움도 넘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열띤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을 향해 학부모들도 응원전을 펼칩니다.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꿈나무 스토브리그. 연휴를 맞아 열린 스토브리그에는 전국에서 14개 팀 4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브리그의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식당을 따로 예약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반면 축구센터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물론 맞춤형 식단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가 아이들 숙소부터 시작해서 식사도 그렇고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포에서는 그 항 쪽에 뭐 수산물 쪽이 그쪽에서 이제
부모님들끼리 이제 모임도 많이 갖게 되고 다른 쪽 대회 나갔을 때보다는 좀 더 친목을 도모하는 일이 많게 되는 게 감독과 코치, 선수는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축구센터는 대규모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한 120개 팀이 참여하는 유소년 국제축구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중학교, 고등학교 스토브리그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또 하키, 육상, 축구 등 이번 스토브리그 대회를 통해 5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국제축구센터.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하키 등 축구 이외의 다른 종목 유치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수 산단에는 공장용지와 공업용수, 산업용 전기, 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건의 사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한 중견기업이 직접 공유 수면을 매립해 공장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껏 공유 수면, 즉 바다 매립은 관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민간이 나섰다는 점은 이례적입니다. 공장 부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수 산단에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면 사실 또 기회를 손실할까 봐서 약간 초조한 마음에 저희들 이렇게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체는 빠르면 2029년까지 낙포부두 인근에 5만여 평의 부지를 조성해 석유 제품 블렌딩과 전자소재 신규 사업을 위한 탱크터미널과 공장용지, 부두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 T사와 MOU를 체결했고 고객 유치를 위해 일본의 아이사 등 세계 유수의 정유사들과 협업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건설 사업에 투입될 인력과 함께 부지 조성 후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고용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은 기업이 하는 거지만 여기에 지역사회는 분명히 좀 발전적인 모습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석유화학 베이스로 하되 약간 첨단으로 가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분명히 여수 산단에 작지만 시작하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금호와 대리미 공장 증설을, 내년에는 GS칼텍스가 율촌 융복합단지에 수소산업 투자를 계획하는 등 저마다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확보와 고부가가치 전환 전략이 침체된 여수 산단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도가 여수의 밤바다를 누빌 수 있는 크루즈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전국 최초 섬 크루즈로 금오도, 거문도 등 여수의 섬을 항해하며 배에서 일몰과 일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5월만 시범 운항하는 건데 벌써 80%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남도민은 20% 할인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관련 내용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항로에는 영화 밀수의 촬영지이자 솟구친 기암 괴석으로 절경을 자랑하는 백도가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백도를 보기 위해선 거문도를 거쳐야 했지만 이 상품은 거문도 체류 없이도 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도서민을 소외시키는 관광 프로그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1박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고 관광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상 거문도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되면 이제 거문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백도 유람선을 운영해온 여행업계도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럭셔리하고 편리한 크루즈 여행으로 관광객이 쏠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여객선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1박이라도 머무르면서 자꾸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민들한테 어떤 이런 걸로 인한 자생력을 육성해 준 여기에 본질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관광 정책이. 적자를 감수하며 기존 항로를 유지해온 선사 측도 향후 배가 정기 운항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번 건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추후에는 이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려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남도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섬 관광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도 있고 그렇지만 충분히 설명하고 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소외돼 왔던 섬 관광 산업, 대형 크루즈의 등장이 지역 관광 활성화냐, 섬 주민 경제 침체냐를 놓고 또 다른 논란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 이들이 거쳐가는 곳 바로 신안군 흑산도입니다. 국내에 기록된 560여 종의 새 중 400여 종이 이곳을 지나며 매년 30만 마리에 가까운 철새가 잠시 쉬어갑니다. 흑산도는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등으로 북상하는 철새들에게 생명의 쉼터 같은 곳입니다. 해마다 보이는 흰꼬리 수리도 있고요. 그리고 한 4년 전쯤에는 쇠제두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3번째 정도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새라든가 아니면 흰머리 찌르레기 같은 그런 새들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철새의 섬 흑산도에는 철새 박물관, 조류연구센터, 새공예박물관, 새조각공원 등 새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도 조성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곳에다가 다 같이 가져다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새와 관련된 공예품들을 모아놓은 곳이기도 하고요. 흑산항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길목에서는 흑산성당과 송모뮤지엄, 또한 옛 주민들이 풍어와 안전을 기원했던 신들의 정원, 유배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유배문화공원까지 섬 전체가 옛 삶의 이야기와 신앙, 자연을 품은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한 섬 안에 녹아있는 흑산도는 철새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쉼을 선물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